그 스킬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화려하게 아니면 뭐 거기에 뭘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퍼실리테이터도 들어가고 트레이저도 들어가고 QFD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법들이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아이디에이션 그리고 거기서 전략적 툴로서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서 최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효율과 효과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 그리고 그걸 수렴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그거를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 관련돼 가지고 시간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는가 처음 들어보죠. 네.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결론. 이런 걸 어디서 배우냐? 카이스트에서 MB 아니면 어디 굉장히 고급 과정에서 배우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오는 정도를 봐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상위 자금 조달 역량 이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그 노력과 시간을 자본화시키는 게 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냥 자기 돈 내고 하는 건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 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200만 원씩 뭐 저축해가지고 한 뭐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한 5천 투자해야 된다면 판단력이 들겠습니까? 옛날에 그 와이프한테 그 콩나물 뭐 가격 깎은 돈으로 사업한다는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아이디어를 형상화시키고 표현을 잘해서 뭔가 다른 사람부터 설득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자금 조달 방법. 우리가 그 옛날엔 대차 대조표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차 대조표가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그 시점에서 엑스레이라고 보시면 되죠. 기업의 그 상태표죠. 재무 상태표 그죠? 그래서 이걸 뭐 대차 대조표라고 옛날에 말하는데 IFRS인가 거기 이제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서 뭐 무슨 갑자기 생각나네. 재무 예? 재무 상태표. 그렇죠. 재무 상태표 이런 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컨설팅 갔을 때 이런 걸 알아야지 이게 국제 기준으로 말하면 이제 재무 상태표라고 하고 옛날엔 대차 대조표라는데 이 자산이 뭘까요? 부채 자본. 예. 이 부채와 자본 말하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말하면 뭐가 있어요? 척추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피가 있어요. 그죠? 사람이 구성하는 이건 뭐냐면 생산 수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회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실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체예요. 그럼 이런 걸 구성을 하는데 척추로는 근육, 신경, 피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사람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이게 피가 자본이에요. 돈 그 다음에 판매 능력, 판매력 이게 마케팅이라고 하죠. 마케팅이 뭐죠? 마케팅 시장을 알고 뭔가 대응해서 판매를 하는 걸 마케팅이에요. 그죠? 마켓의 ing 뭔가 그래서 판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형의 자산인데 그 다음에 유형의 자산 그래서 이걸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회사에 자금을 조달한다는 건 내가 창업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구축하는 거죠. 그죠? 예, 이걸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축하는데 유형과 무형으로서 이런 기술이 뭐죠? 특허 뭐 이런 거고 사람은 뭐죠? 인적 네트워커 그 다음에 판매력은 그 분야의 경험이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자본은 뭐죠? 자본은 투자를 받는 거죠. 어떤 투자? 배당을 주겠다 하고 투자를 받는 거죠. 이게 언제 나왔냐면 자본을 투자받고 이런 게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스페인 엘리자베스 여왕 때 유럽에서 미국이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유럽이 뭐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이제 이쪽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향신료 받고 이러잖아요. 여기 중국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갔다 오면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한 세대 출발하면 한 대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n분의 1로 그죠? 콜럼버스가 그 신대륙 발견하러 갔다가 사실은 서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갈 거를 여기 있고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제 역발상으로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인도가 있을 거라 했는데 사실은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콜럼버스가 15세기, 16세기 이럴 때 투자를 받은 거예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검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실 검이 없었는데 검이 있다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때요? 마야 잉카 제국 이런 데 가가지고 나중에 보니 검이 없으니까 어때요? 노예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총균세에 보면 여기에서 원주민이 일방적으로 당했던 이유가 유럽에서는 뭐죠? 유럽은 가축을 키웠는데 이 가축들과 사람이 뒤엉켜 있다 보니까 병균이 많았어요. 근데 여긴 병균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병균을 옮겨가지고 여기 몰살을 했다.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때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부의 어떤 형성이 있어가지고 차이가 생겼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 자본 투자라는 개념이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죠?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혼자서 몰빵하는 게 아니고 분산 투자를 해서 이런 항해를 하게끔. 그래서 뭐죠? n분의 1로 해가지고 다시 회수하고. 그게 사실 거기서 시작했는데 이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뭐죠? 주식이죠. 주식이라는 걸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주식을 가지고 이제 배분을 해주는 배당을 해주는 거죠. 배당. 자, 이거는 뭐죠? 내가 망했을 때 갚아도 되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안 갚아도 되죠. 이거는 뭐냐면 서로 리스크들을 n분의 1로 해가지고 이거는 성공하면 하이 프로핏 아주 업다운이 심하지만 그 대신 큰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망할 때는 한 푼도 안 받는다.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받는 거고 제 부채는 뭐죠? 망하면은 뭐죠? 대출 이자를 갚는 조건으로 하니까 이거는 부채라는 건 빚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품이 1단계,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산이고 10단계가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판매까지 갈 동안에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적으로 R&D라고 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를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래가지고 R&D라고 합니다. R&D. 그래서 여기서 뭐죠? 컨셉을 만드는데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요. 이런 거예요. 아파트 그림 그려놓고 조감
조감도나 설계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가 뭐죠?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여기서 연구를 하는 거죠. 연구 테스트를 하는 게 우리 원천 기술 개발사 뭐 요즘 뭐 불소 뭐 그런 거 뭐 반도체 그 포토그래피 뭐 개발한다. 이게 뭐냐면 없는 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거 가능한지 요거를 알아보는데 여기 3단계가 뭐냐면 기술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 실제 구현 가능하냐? availability, feasibility 이런 걸 보는데 기술의 타당성을 보는 거고 여기서 5단계가 뭐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장에 똑같이 만들어내는 건데 시장의 가능성을 보는데 이 가능성이란 뭐냐면 시장의 가능성을 보려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죠. 그죠? 시장에 실제로 뒤에 출시를 그냥 여긴 양산이고 양산을 하는 거 똑같이 만들어 보는데 이걸 우리는 시제품이라고 해요. 그 움직이는 제품을 워킹 모캅이라고 해요. 모캅 이런 용어들을 좀 익숙해지셔야 되십니다. 그래야지 사업계획서 발표할 때도 그렇고 IR 할 때도 그렇고 컨설팅하러 갈 때 이런 단계를 사람들한테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내가 컨설팅 어느 부분에서 어디까지 하겠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설득이 있지 대충 그냥 하면 이게 어느 단계인지 모르고 하면 어때요? 눈높이가 안 맞죠? 나는 열심히 해줬는데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단계까지 가는데 여기에 돈이 얼마 들까요? 5천에서 1억 정도 들어요. 시장의 반응만 바라보는데 근데 여기서 보통 확률적으로 100개를 하면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게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를 바라보고 여기서 5천에서 1억을 들여가 해야 되면 이 돈으로 해야 됩니까? 이 돈으로 해야 됩니까? 밑에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안 갚아도 되는 돈인데 내가 망했을 때 안 갚아도 되는 돈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3 father, mother, friend, false가 뭐야? 바보. 또 누가 있어요? 내 호주머니.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하면 마음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엔젤. 그 엔젤 나는 엔젤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죠? 천사들. 그런데 제일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제 결론은 뭐냐면 국민 세금. 그게 뭐죠? 진흥원에서 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예창이라고 해요. 예비 창업 패키지. 아니면 창업한 지 3년 이내면 초기 창업 패키지. 그저께 예비 창업 패키지가 이때까지 40세 이상은 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생겼어요. 작년 대상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 해가지고 평균 6천에서 7천 주는데 대응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최소한 10% 내는 게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6천 걸리면 6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 조건이 뭐냐면 1년 동안 시작해가지고 네가 만들려던 사업계획서상에 시제품 하나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업계획서상에 고용 인원 중에 한 명 정도 넣어가지고 그 사람 월 최소 인건비가 200만 원 곱하기 10개월 2천만 원 월급 주겠다는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사업 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겠죠. 뭐 세금 계산 이 세 개만 하면요 중간은 간다. 안 갚아도 된다. 45세 이상이요? 40세 이상. 40세 이상. 예, 또 나올 거예요. 나라에서 요즘 돈을 퍼붓고 있죠. 이제 완전히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니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 정부가 어떨지 모르니까 완전히 막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만족하면
그냥 우수, 아니죠. 우수가 아니고 그냥 중간, 평범하게 그냥 졸업. 요 세 가지 하면 여기 또 한 가지 있다. 약간의 매출. 매출 어떻게 내요? 친구한테 야, 한 100만 원씩만 사줘. 아니면 야, 내 매출 100만 원 끊을게. 네 나중에 그 돈 나한테 돌려줘. 그거예요. 가라로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 이것까지 하면 최우수예요. 우수예요, 우수. 정부에서 제가 이렇게 그냥 성실하게 한 사람들 돈 회수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자, 그래서 5% 안에 들어가, 진짜 시장 반응 있네 하면 여기서부터는 뭐래요? 이거. 왜냐하면 7단계 여기서는 뭘 해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한 공장 인프라나 생산 인프라,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 인력도 뽑아. 여기서부터 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여기까지도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요즘 금융 지원 사업, 금융도 구매 조건부 이렇게 해가지고 5억씩 줘요. 10억짜리 하면 5억 줘요. 5억 만약에 순이익 내려 이거야. 100억 매출해야 5억 순이익 겨우 날까 말까. 근데 그냥 5억을 주겠대. 재료비로.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살기 전. 그 대신 세금 어디서 걷습니까? 범칙금 엄청 생각도 못한 거고 깜빡이도 안 넣었다고 날로 그래서 그러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면 부채로서도 되고 이거로도 되고 여기서 뭘 해요? 벤처 캐피탈이나 보통 그렇게 안 하고 보통 뭐냐 마이크로 VC라 해가지고 요즘 그런 개념이 생겼는데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뭐냐면 시드 단계라고 해요. 시드 단계로 해가지고 양산 전까지 매출은 없지만은 돈을 조달받는 거, 엔젤이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해요? 매출을 하면 한 3개월 동안 돈이 회전이 될 돈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운전 자금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설 자금, 여기는 시설 자금,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은 뭐죠? IR을 통해서 받는데 이 시설 자금을 받는 것은 시드 단계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성장 단계죠. 이 성장 11단계는 이제 성장하고 12단계, 13단계까지 있는데 엑시트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더 재투자 단계가 있고 그래서 이 단계는 뭐냐면 이제 막 성장하다 보니 돈이 1, 2억가 되는 게 아니고 100억 이래요. 쿠팡 같이. 그럼 여기는 뭐냐면 시리즈라고 해요. 시리즈 A, B, C, D. 오늘 아침에 그 페북에도 공유했는데 17번까지 받은 기업이 있더라고요. 1,200억. 10년 동안, 7.2년 동안 4개월마다 한 번씩 막 돈을 받는. 궁금해요. 어떤 회사는 정말로 그 게임 파블리싱 하는데 10년 동안에 투자를 계속 받았는데 파블리싱 한 번도 안 하고 그걸로 자기 외제차 몰고 다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능력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단계는 뭐죠? 요거야. 부채.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5주차 동안 할 결론입니다. 이게. 그럼 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런 거 다 하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파인하고 단계별 디파인하고 뭘 하겠다. 이게 뭐죠? 사업계획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사업계획서에서 자금 투자 계획과 자금 조달 계획하면 어느 거죠? 자금 투자 계획은 이거죠. 자금 조달 계획은 이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도출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죠. 니즈 제시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시장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를 보완해주는 관점이에요.
플러스는 뭐죠? 없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겠다. 혁신 관점이에요. 없는 시장을 만들어낸다. 그걸 뭐라고 하죠? 혁신이죠. 혁신은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는 효율이고 하나는 효과예요. 효율과 효과 개념은 아시죠? 효과는 뭐죠? 이펙트. 효율은 efficiency. 효과는 뭐죠? 수요 관점이고 효율은 솔루션 관점이에요. 수단 관점이에요. 수단을 확보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은 다 돈이죠. 이건 내부 역량이에요. 내부적인 역량이에요. 이건 다 코스트 관점이에요. 코스트가 높으면은 효율이 낮은 거죠. 코스트가 낮으면은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 좋으면서 이걸 뭐라고 하죠? 최소 투자라고 하죠. 최소 투자. 최소 효율이 좋다는 건 최소 투자로 최대의 매출, 최대의 효과, 최대의 이익 내는 거죠. 그럼 이걸 4분면으로 하면 보통 이 부분이 혁신 영역이에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 경제학에서 뭐라면 최소 투자의 최대 이익을 내는 게 경제의 원칙.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외부예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이 부분은 뭐죠? 내부 역량이에요. 내부 역량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죠? 요걸 가지고 요런 걸 세팅을 하는 거예요. 요게 뭐죠? 내가 준비해야 될 역량인데 이건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을 우리는 포엠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이라고 해요.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 이거 정신은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업가라는 건 창업이에요. 창업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요걸 가지고 이런 걸 다 전개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죠. 이걸 어떻게 획득을 하냐?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내가 브랜드 포지셔닝을 100세 시대는 하나의 차원으로는 레벨 경쟁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적 하나만 가지고 지금 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완전히 그냥 장일인 거예요.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 파탄나기 일부 직전까지 가야지 그분의 이제 은퇴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 거냐? 100세 시대에 협곡을 갈 때는 이런 돛담배 하나면 되는데 이게 한 3개 정도 했을 때 4개 정도 했을 때 이 중간은 자기 포지셔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수요를 받느냐? 창업대학원입니다. 그래서 50세에 창업대학원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 중간의 브랜드 포지셔닝 뜬금없이 A와 B와 C와 D의 중간을 찾아서 여기서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있는 아이템입니까? 없는 아이템입니까? 없는 아이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역량을 기르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남한테 들어가도 그런 역량이 길러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 창직을 통해서 그 분야에 5년에서 10년은 굴러봐야 돼요. 그걸 우리는 1인 창직, 이걸 뭐라고 하죠? 셀프 인턴이라고 해요. 인턴 과정. 셀프 인턴 과정을 거쳐야 돼.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그 분야에 굴러가야 돼.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먼저 뭐부터 돼야 됩니까? 창직을 통해서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이 돼야 되고 그 분야에서 자기가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시장을 플러스 관점에서 혁신 관점에서 만들었는데 혁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효율과 효과적인 측면에서 해야 되니까 보통은 여기 그 평균적으로 효율이 좋으면 효과가 나쁘고요. 효율이 낮으면 효과가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효율이 나쁘다는 거는 돈은 무지 들여가지고 뭐 만드는데 이건 명품이에요. 비싸게 파는 거. 그런데 수요가 별로 없어. 그런데 효율은 좋아가지고 저렴하게 만드는데 매출은 많은데 이익이 별로 안 나.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리천장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뭐죠? 모순을 극복하는 거예요. 모순을 극복하는 건 뭐죠?
그 극복하는 방법이 트리저라는 겁니다. 생각의 방법 40개를 가지고 쪼개고 분할하고 거꾸로 보고 나눠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공학적인 데서 나오는데 요즘 비즈니스 트리저라 해가지고 나오는데 야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책을 다 안 가지고 나왔네. 책을 한 10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비즈니스 트리즈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관점을 딱 가지면 솔루션이 무지 나와요. 그래서 이 영역을 만들었는데 이 영역의 리스크는 뭐냐면 우리가 문화라는 게 뭡니까? 문화는 유형의 생각의 방식과 유형의 생각의 결과물이 생활 양식과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애플 아이폰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그 생활 규범의 그 풍습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게 개인이 됩니까? 안 되죠. 뭐냐면 새로운 이쪽 영역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자본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접근하는 부분은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경쟁 제품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파악을 하고 겪어봐야 돼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판매, 유통, 제품 같은 경우 그걸 해보면 경쟁 제품도 다 알아보고 그렇게 시장에서 굴러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브랜드 포지셔닝에 관련된 제품과 서비스를 먼저 알아내는 이게 뭐죠? GP, 상대방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직이, 나를 알면 100점 불태. 그래서 사업계에서는요 상대방의 외부 환경 GP, 내부 역량 직이 하면은 사업 아이템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찾아내기까지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업계획서에서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어야지 사업계획서가 쉽게 만들어져요. 왜? 자금 투자 계획과 자본 조달 계획 외에 인력 조달 계획도 있고요. 인력 조달 계획,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뭐죠? 핵심 역량, 확보 방안, 뭐가 있죠? 특허부터 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뭔가 핵심 역량은 내부 역량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효율을 좋게 해서 남들이 못하는 이 영역으로 가기 위해서 모순을 극복하는 에로 기술들이 뭔가를 예전에는 이런 걸 못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 에로 기술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게 그게 남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거고 그게 특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커피 한 잔 드시고. 예. 너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이미 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어느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저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학생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교수님만 찾아가가지고 도움 그냥 그때 받는 게 중요하지. 뭐 제자리해가지고 그 교수님 밑에서 뭐 택도 아닌 뭐 제목만 바꿔가면서 뭐 강의 똑같은 거 듣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뭐 어느 교수님 제자 뭐 이런 거 개의치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돼가지고 뭐 입소문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경쟁률 한 10대 1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50대 딱 하면 호주대 글로벌 창업대학원 이런 타이틀이 50대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리얼하게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석사까지 했어요. 그래가 대우전자에서 계력TV 개발했어요. 94년부터 2000년까지. 그 당시에 저는 이제 3D 설계 프로젝트 엔지니어라는 걸 써가지고 그때 1억짜리였어요. 그런 걸 써가지고 지금 뭐 3D 프린터 해서 하는데 그걸 저는 94년부터 쳤었어요. 처음 그러다 보니까 한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25년 전이구나. 서가지고 기계 설계 쪽으로 하다가 계백 TV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서울역 빌딩 거기 연구소에 있다가 어려워가지고 2000년 초에 결혼하자마자 와이프는 서울역 지하에 서점딸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오자마자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제가 회사 다니는 이유는 결혼 때문에 다녔다. 그래서 한몫 봐야지. 결혼하고 나면 부족은데 한몫 보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2000년 5월 21일 결혼해가지고 2000년 12월 19일 날 퇴사하고 94년 12월 19일 날 들어가가지고 2000년 12월 19일 날 퇴사하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프루덴셜 보험사 들어갔어요. 뜬금없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프루덴셜에서 라이프 플래너 했어요. 여기 압구정동 제일지점이라고 1월달부터 8월달까지 했는데 거기서 꼴찌했어요. 그래서 쫓겨난다 싶더니 그래가지고 한 50명 했는데 그 중에 제가 새로 개척한 거 그게 하나도 없고 와이프가 다 친구들 거리들이고 장모 뭐 하고 제 피 뽑고 그래가지고 서리더블 겨우 하고 막 하여튼 삶의 질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라이팅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는요 그 워커북에 딱 했는데 클로징을 못해가 맨날 커피 마시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 영업이라는 세상을 좀 아니까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제 영업의 기초가 됐어요. 프루덴셜에서 그 워커북 그러고 나서 2002년까지 하다 2001년에 프루덴셜 라이프플랜 8월달 하고 내가 이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다가 카이로프랙터였어요. 제가 94년부터 카이로프랙틱을 했었는데 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 척추 신경 근육 간의 그 관계를 제가 해가지고 수련을 그러니까 한 5년 이상 했죠. 원래 자세를 딱 보면 척추 있잖아요. 척추 근육 신경 중에 눈에 보이는 건 척추 상태인데 그게 체형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척추 어느 요 중간이 휘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휘었으면 여기에 관련된 신경들이 내장기관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교감신경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압박을 받으면 교감신경은 흥분을 하면 내장기관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위가 안 좋거나 폐가 안 좋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보통 어깨 쪽이 이렇거나 뭐 사람이 이러면 기관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 신경이 압박이 있고 왜냐하면 신경은 이게 양쪽에서 나오니까 한쪽이 이래 되면 한쪽은 이렇게 추간공이 이게 늘어나는데 한쪽은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신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괴사가 오는 거죠, 실제로. 그럼 그쪽과 연결된 폐나 뭐 이런 것들이 기능이 안 좋아지니까 염증이나 이런 약해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럼 기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여자들 보면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양쪽 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신경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뭐가 안 좋아져요? 그 주변에 근육이 컨트롤 신경으로부터 당하는데 그 근육의 균형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길항작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근육은 당겨주는 기능만 있지 이완되면서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당겨주고 이쪽은 이제 힘을 안 쓰고 탁 늘어지는 거죠. 우리가 보면 뭐 축구 선수들이 역동작할 때 근육이 터진다는 말이 근육이 순간적으로 양쪽 다 잡아 당겨가지고 한쪽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부상을 입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뛰다가 부상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신경이 원활하게 이게 이렇게 한쪽은 힘을 빼주고 한쪽만 이렇게 딱 당겨줘야 되는데 축구 선수는 이게 7대3이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한 6대4나 5대5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쪽은 힘을 잔뜩 줬는데 이쪽까지 힘이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량작용. 그래서 척추신경 근육의 관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병원하고 협약에 풀스파인이라 이거 그걸 찍어오면 그걸 딱 보면 저는 이제 척추 상태를 보면 신경하고 근육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동 처방을 내리는 게 뭐로 내냐면 그 마사지, 요가 자세로 처방을 내려요. 그러면은 만약 이렇게 됐다면 이쪽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리로 돌려주면 이게 이제 정상으로 가요. 그래서 제 고객은 전부 의사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목통이 7단지에서 스포츠 조선 사업 4층에서
시합을 했는데 너무 잘 됐네. 제가 손을 갖다 대면 나으니까. 그래서 마이다스 손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몸이 안 좋아하고 암 환자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만 하면 코피가 나요. 코피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몸에 뭐 손을 대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암 환자가 못 오니까 제가 갔어요. 그래 갔다 오는데 저도 모르게 졸음운전을 앞차를 크게 사고를 쳐가지고 앞에 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내가 이거 평생 내가 이거 기 빠지면서 살아야 되나? 너희 아버지 많이 했더니 마사지 사요.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뭐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좀 더 이거는 나중에 내가 60이나 70대 은퇴하고 나서 내가 실버타운 해가지고 정신과 육체를 힐링하는 어떤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내 하고 싶을 때 돈 생각 안 할 때 해야 되겠다. 이건 생계형은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2003년 말까지 한 1년 반 딱 하다가 뭘 했냐면 2002년 말까지 저 친척분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봇 기획 단장이고 서울 모 대학에 또 그 로봇 학과를 강원대에서 만들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나간 사람이에요. 하여튼 갈 때까지 간 사람인데 국가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로봇 기획 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날 보니까 비실비실하잖아요. 막 커피 나오고 맨날 그러지 말고 네 전공 살려가 여기 와서 해봐. 갔더니 국가 로봇 플랫폼에 그 휴거 로봇 이런 거 개발하는데 아버님 전부 다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전자공학과 나온 애는 이것만 알고 카이스트 나온 애는 이것만 알고 그러니까 전부 이게 서로 하나만 알지 두 눈 모르는. 근데 나는 막 이것저것 사람 인체도 알고 이러니까 제가 책임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8년 반을 로봇 과제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라인에 장비로 개발해가지고 있고. 그래서 보통 로봇 회사들 특징이 80%가 로봇 아닌 것 같은 자동화 장비, 검사 장비 이런 거 하고 20%가 이런 국가 장비로 해가지고 월급 해결하는 구조거든요. 거기서 제가 뭐 했냐면 맨날 10억씩 그 과제 이렇게 해가지고 따오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때 사업계획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8년 만에.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그걸 다 합해서 사업성이라는데 시장성이 뭐죠? 시장성? 외부 환경에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시장성이에요. 시장이 있느냐. 기술성은 뭐죠? 기술성은 뭐냐면 이거거든요. 요거. 결국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러면 이게 비용이잖아요. 시장성은 뭐죠? 이건 매출이잖아요. 매출 빼기 비용은 뭐죠? 수익이죠. 이익이죠. 그래서 수익성이라는 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시장성을 먼저 도출하고 기술성을 도출했을 때 수익성이 나옵니다. 요거 빼기 요거는 이거 전체는 뭐라고 하죠? 사업성이라고 해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뭐죠? 은행의 금리보다 높으냐? 은행은 금리보다 낮은데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을 다 해가지고 은행 금리보다 높으면 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사업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금리보다 높은 그냥 두 번째는 뭐죠?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찾아내요? 기업 기술 가치 평가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술의 트렌드를 먼저 봐요. 그래서 특허를 검색해 보면 어떤 특허는 키워드가 인공지능 돌려보면 5년 정도 후에 그냥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기술도 특허 내는 게 지금 증가하는 속도하고 기울기를 봐가지고 연도를 측정을 해요. 이거는 10년짜리다, 20년짜리다. 그럼 거기에 대한 제품의 아이템의 기술 라이프가 나와요. 그럼 그 동안은 뭐죠?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시장별로 미래의 수익이 얼마가 날 거라는 걸 다 합한 게 10년 동안 합한 거가 기업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보면 한 10년 정도의 그 기업 가치인데 이게 수익성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년을 합하면 그 직관적으로 10년을 합하면 뭐예요? 100%죠. 1년 매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수익의 10배를 곱하면 보통 그냥 기업 가치인데 이건 제조업이 하는 거고 보통 그 소프트웨어나 이쪽은 재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곱하기 100인 거야. 한 10억 몇 수익이 났다 이러면 곱하기 100 하면 1000억짜리 계산.